이제 33개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이젠 그 질문도 자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법인 전환 언제 해야 될까요? 네? 매출이 늘어날 때 또? 어차피 얘기해서 다 틀렸으니까. 고객이 하고 싶을 때.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야, 예. 뭐냐면은 고객이요,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고객이 언제 마음 먹냐면요, 그 언제 마음 먹을까 했을 때 자기의 의문이 풀렸고 할까 말까 이제 결정만 하면 될 때야. 근데 내 의문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할까 말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의문이 풀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법인 전환에 대한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법인 전환은요,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법인을 먼저 설립합니다. 자, 법인 전환하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보다가 이쪽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이렇게 옷을 입었다가 딱 벗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를 정리합니다. 기간을 딱 정해. 이때까지는 난 개인 사업자 할래 라고 기간을 정해. 그러면 결산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죠. 그렇죠? 정리를 하면 매출하고 매입하고 뭐 이런 거 다 어디다 할 거야? 법인 먼저 설립했잖아. 법인에서 지금 매출하고 매입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시기를 정해서, 그러면은 그때 정하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날짜를 포괄양도 양수 1로 봐요. 그리고 포괄양도 양수 1이 결국은 폐업 1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이제 폐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이게 쭉 봤더니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세무적인 이슈가 한번 발생이 돼. 그게 뭐냐면은 해도 이제 더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무사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야, 세금 너무 많이 낸다 라고 세무적 이슈가 발생이 먼저 첫 번째가 되면은 기장세무사한테 쫓아갑니다. 그래서 기장세무사한테 문의를 하는데 이때 기장세무사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 뭐라고 하냐면 기장세무사가 뭐라 하냐면 대표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법인 전환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야지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한번 매출 끊어봐. 이렇게 친하게 얘기한 대표들한테 있는 세무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법인 전환 정말 잘 안 돼. 예. 대표가 그러니까 세무사가 법인 전환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대표는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벽을 넘은 거야. 내가 잘 아는 전문가인 나의 대리인이 세무사가 하래. 그러면 이제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찾기 시작하죠. 누굴 찾을까요? 법인 소유 친구를 찾아요. 너 해보니까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 이러거든요. 네? 이런 사람도 있죠. 네. 근데 그 법인 뭐 그냥 그래.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야, 너 세금 그렇게 나서 당연히 법인 했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대표가 이게 자기에게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편의 얘기만 듣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 편의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를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서로 반복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고 이게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봤더니 컨설턴트한테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러면서 물어봐요. 우리들의 설득에 의해서 법인 전환을 반드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설득에 의해서 잠깐 돌았다가 요 얘기 듣고 다시 돌았다가 이 얘기 듣고 돌았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결정력이 없는 무슨? 결정장애자. 그쵸? 그 장애 확인서 하나 끊어줘. 네, 결정장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세무사한테 이제 문의를 하고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는 법인 전환 결정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냐면은 법인 전환을 사전 검토 사항을 이때부터 해야 되는데 이때 하고 나서는 법인 전환이 싹 하고 다 해버려요. 너무 빨리 혼자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컨설턴트하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젠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법인 전환할 때 사전 검토 사항과 법인 전환 진행 사항 때 해야 될 일들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인 사업자의 업종과 그 다음에 업태, 그러니까 종목과 그 다음에 제조업이면 제조업 이런 것을 그대로 먼저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개인 사업자 때는 이런 업종이었는데 법인 사업자 때는 이걸로 시작해 라고 하면은 실제로 넘어가긴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온전하게 포괄 양도 양수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법인 사업자를 냈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도장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넘어가서도 도장 뭐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되도록이면 써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아시겠죠? 네, 세무를 보면요. 법인 전환의 동기가 시작됩니다. 그 고객은 어디서 법인 전환 동기가 시작이 되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과중한 세무 부담에서 할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들이 세무조사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해요. 세무사한테 쫄라대는 것도 이젠 그만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없구나. 그리고 개인 사적 사용은 모두 다 소득이다 보니까 어떻게 수입은 있긴 있는데 다 소득으로 봐도 다 세금이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조정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세무사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무적인 부담이 이제 과중이 되는 거죠. 이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어차피 매출 커질 건데 법인으로 가셔야죠. 네, 대표님 세금 무서워서 매출 안 늘리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대표님 매출 늘린다고 하면 자금하고 사람만 있으면 매출 늘린다니까요. 수금이 문제일 뿐이지. 네. 근데 매출 늘리면 뭐해? 세금 많아지잖아. 그래서 못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담벼락이 되죠. 자, 무한 책임.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부채가 많아지는 거야. 창업한 지 한 3, 4년 됐는데 매출은 이렇게 공공행진인데 부채가 너무 많아. 거의 절반 가까이 이상이 다 부채야.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거죠.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서 야, 나 이거 어떻게 갚지? 라는 거죠. 해봤더니 소득을 많이 가지면 세금을 내. 이 세금 가지고 차라리 내가 빚을 갚았더라면. 그쵸? 근데 계속적으로 빚은 늘어나. 근데 어느 순간 턱 하고 막히죠. 뭐냐면은 은행에서 갑자기 이자가 높아지고 또 하나 뭐냐면 대출이 어렵다는 내용을 한번 거절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이 많은 돈 어떻게 갚지? 이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야. 매출은 높아졌는데. 성실신고라서 더 이상 현금을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자,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 부도시에 직원 매입처 등 개인이 책임진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퇴직금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해요? 개인 사업자. 네, 매입처 누구한테 쫓아와요? 개인 사업자 대표. 부채, 은행 누구한테 쫓아와요? 개인 사업자 대표. 여기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상속했을 때도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요.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들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소통도 많이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가 왕이잖아. 내가 왕이다 보니까 이쪽 돈 빼서 저쪽 돈 주고 어디에 무슨 돈을 썼는지 자기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래요. 아녀자가 내가 남자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뭘 다 꼬지꼬지 얘기를 해. 네?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뭐 하는지 몰라. 우리 남편이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뭐라 해요? 사장인데 내 이름으로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지. 내 이름으로. 자동차 한 대는 있어야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부동산도 땅도 하나 있어야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네. 그리고 돌아가셨네? 네. 감기 몸살로 돌아갔어. 자,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땅이 있고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고 남편의 이름으로 자동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속 오케이 하고 받잖아요. 그쵸? 근데 사업용 부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던 거야. 대출을 그만큼 받았는지 모르겠고 대출 받은 돈으로 땅 투기한지도 몰랐어. 정책융자 받은 거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다가 중도금 낸지도 몰랐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상속받고 부채는 상속 안 받아요. 이게 안 된다고. 받을 거면 다 받고 아닐 거면은 포기하는 거죠. 뭐예요? 대표가 갖고 있는 순재산만큼만 갚을게요 라고 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속을 받는 거죠. 그거 말고는 안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뒤늦게 깨닫죠. 근데 매입처가 금방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이제 하다 보니까 매입처도 어려워지잖아. 그때 그 사람 어떻게 됐지? 띠링 죽었습니다. 어이 막 달려가지고 내 돈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죠. 이 얘기는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야, 예전에는 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번이 됐어. 네. 그런 업체에 아들이 들어오고 딸이 들어와. 딸이 유치원 선생님이셨어. 뭘 알아? 아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 뭘 알아? 와가지고 차를 몰기 시작하는 거야. 딸은 뭘 알아? 자꾸 부딪히는 거지, 직원들하고. 엄마는 집에서 꽃꽂이했었어. 네. 그런 분이 남편이 갑자기 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안정화시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예쁘장한 분이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와가지고 잠바는 회사 잠바를 입었어. 이렇게 젊은 분이 무슨 일을 하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무슨 초록 유치원의 선생님이었었어. 아빠가 교통사고로 졸음으로 돌아가신 거야. 며칠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해야지. 그것들을 다 포기할 수가 없잖아. 공장만 돌리면 되는데. 그러면 공장장을 어떻게든 구워 삼든지 어떻게 해서도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한 책임이라고.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가서 그대로 전달하세요. 아시겠죠? 대표님 세무적인 부담 때문에 처음에 동기가 시작이 되지만 이런 거가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대외적인 신용도. 법인은 회사, 개인은 자영업으로 인식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쵸? 재무제표에 대해서 투명성은 법인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통장 맞추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유로 시작되죠. 한 가지 이유로. 자, 시작됐는데 거기만 걱정이 되는 거야. 세무적인 이슈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려줘야 된다고? 나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요. 왜냐? 동기가 확장이 되거든요. 아, 내가 생각해서 법인 전환을 하기로 결정하고 고민했었던 게 그렇구나. 내가 잘 생각했구나. 이런 동기들이 더 있었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법인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죠. 첫 번째, 지금 이 내용들이 대표님들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법인은 복잡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 복잡해요. 왜냐면은 소유가 따로 있고 경영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경영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시 활동을 하고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일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가 좀 더 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요새는 1인 기업 체제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인데 내가 100% 주주야. 네, 이걸 뭐라 그래? 개인 유사 법인. 개인 유사 법인. 개인 사업자가 똑같아요. 유사 법인이야. 유사 법인. 자,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개인 사업자하고 다를 게 크게 없다. 네, 크게 없어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이 돈 빼가지고 이 돈 하면은 뭐에 썼는지 적어야 돼. 이건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계획적이죠. 자, 연 1회 세금 납부를 하던 게 법인은 월마다 납부해요. 어우, 야, 3개월마다 뭐 세금 내라고 하고, 중간 예납에다가 뭐 내라고 하고, 세금에 깔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니,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 보세요. 잘 쓰고 잘 번 것 같아.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대출 받았어. 또 잘하고 잘한 것 같아. 또 돌아오면 대출 또 받았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출을 갚거나 대출 얻기 전에 이미 세금 냈어. 또 이제 3개월 오면 또 부가세네. 부가세 통장 따로 만들어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님 사업을 크게 하시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넘기가 힘들어. 알아서 다 해주고 있어, 우리 세무사가. 나 그런 거 걱정 안 해. 네, 법인 전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하고 있어. 대표님, 개인 사업자는요, 신규 법인에다가 매각하는 상횡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하시는 세무사님은 세무 업무만 하잖아요. 법인으로, 개인 사업자 하던 걸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법인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노무, 그쵸? 노무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쵸? 노무 담당해줘야 돼. 근로계약서 다시 써줘야 되고, 그쵸? 자금, 개인 사업자에 있는 자금에서는 이제는 개인 사업자 자금이 아니라 법인 사업자로 옮겨야 되잖아요. 은행 업무도 이게 달라지겠네요. 인허가, 개인 사업자 때 인허가 받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법인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누가 할까요? 대표님이 합니다. 세무적인 부분만 하고 노무,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돼 가지고는 누가 쫓아다녀야 되냐면 대표님이 쫓아다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잖아. 일생일대에 법인 전환을 몇 번이나 하겠어. 그렇죠? 한 번, 두 번 하겠죠. 옮길 때마다 한다고 하면 이게 자기가 알겠지.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때 인허가 낼 때 어우 그거 냈는데 내가 또 해야 돼? 이래 버리는 거지. 근데 포괄 양도 양수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간소화된다는 사실. 예. 근데 해야 된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돼. 합니다 정도만 알려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복합적인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셨는데요. 그거는 대표님이 세무사가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법인 전환을 통해 가지고 대표님이 받는 이익이 뭐예요? 첫 번째, 자, 이제 대표님이 보통 그 얘기하시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들이 대표님한테 나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복잡하다고 하세요. 그리고요, 세금을요, 이거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하세요. 그리고 세무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법인으로 전환하면은 이제 투지폰 쓰다가, 투지폰이 아니지,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시는데 스마트폰에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법인 전환에도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이 앱을 딱 찍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대표님, 소득을 분리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의 임원으로서 근로소득 그리고 퇴직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대표님의 소득이 이제는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내니까 어떻게 돼요? 근로자가 되죠. 그러면 퇴직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퇴직금 따로 나오죠. 야, 내 돈 가지고 내 퇴직금을 내? 네. 대표님이 매출이 10억 또는 뭐 15억 이럴 때는 내 돈 같죠. 20억, 30억 되고 직원이 많아지면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 같아질걸요? 그러면 정당하게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가져가려면 근로소득과 퇴직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자가 되죠. 그럼 뭘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 아시겠죠? 근로소득 공제를 또 받아.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 낼 때 근로소득 공제가 어디 있어? 네, 근로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또 지식 갖고 있네, 주주로서 배당받습니다. 네, 배당받죠. 어떻게 배당받았습니까? 나 25%, 내 배우자 25% 줘야지 내가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내 딸 25%, 내 아들 25%, 딸이 어제 태어났어. 네, 주민등록증 이제 나왔어. 그래도 25%. 네. 그리고 배당을 하네. 1억 배당 딱 해. 2,500, 2,500, 2,500. 이제 태어나네. 2,500. 안 되나요? 되죠. 주주는 그 주식의 그 퍼센테이지만큼 그 회사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의 귀속초를 어떻게 해요? 분배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살짜리가 2,500만 원 받았어요. 이 2,500만 원을 한 살짜리한테 줄까요? 아니죠. 아무 얘기 안 하고 갖고 오죠. 쓱, 그쵸? 내 주머니 속으로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어차피 이거 다 네 거야. 이렇게. 그쵸? 네. 어차피 아빠 잘 되면 다 네 거야. 그래서 그 통장에서 2,500을 네?
왜냐면은 귀속초가 다니까 소득은 각각 개별 소득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빌려왔다가 그 아이한테 뭘로? 아파트로 주기도 하죠. 그렇죠? 현금은 내가 쓰고 아파트로 갚아줘도 되고 아니면 아파트의 분양권으로 사서 줘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의 이익으로 해가지고 배당소득이나 각종 이익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의 자산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의 기소초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7억 5천 제조업 하는데 법인 사업자인데 이런 걸 왜 설명해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사업자는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희한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1%의 기회만 있어도 고! 하는 거예요. 묶고 더블 가! 한다니까. 네. 이게 1%의 기회가 되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간다고.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플랜을 보여줘야 돼. 대표님 지금은 아니지만 매출이 높아지면. 네. 요새 이제 20대, 30대 이제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하면은 웃죠, 사실은. 네. 이분들은 굉장히 현실성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인다. 자, 급여를 처리해서 어떻게 해요? 내 돈이 된다. 급여를 처리해서 어디요? 법인세도 줄일 수 있어요. 야, 예를 들어서요. 법인에서요 한 1억 정도의 그 급여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율 자체가 거의 한 30% 가까이 나와요. 근로소득세가. 그쵸? 오, 세금 많이 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 연말정산 다 하고 비용 처리한 것들 다 하고 근로소득 공제 다 받고 하잖아요. 그럼 15%가 조금 넘나 그래. 실제적인 세율이. 그러면은 15%가 높아요? 법인세 20%가 높아요? 법인세 20%가 높죠? 그럼 그 사람 급여 더 가져가야 돼요? 적게 가져가야 돼요?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급여에 대한 설계 자체가 대표님 다 연말정산하고 났더니 실제로 얼마 낸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1억 정도 가져가면 한 15% 정도 내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법인세로 22%를 내느니 1억 더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법인세로 22%나 이걸로 22%나 동률이랑 치면 이거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냈지만 이건 대표님 돈으로 들어갔잖아. 아니야. 이익 잉여금으로 남잖아. 그 남아봤자 어차피 그거는 다시 자기한테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뭐 배당이든 뭐든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돈으로 가져가고 법인세를 안 내는 게 낫지. 그래서 법인 세율보다도 대표님이 실제적으로 내는 세금의 그 율이 적을 경우에는 소득을 높여야 돼요. 네. 20%까지 맞추면 되나요? 근데 그렇게 맞추는데 나중 되시면은 더 그냥 가져가죠, 더. 네. 훨씬 더 가져가죠. 왜냐면은 법인세를 내고서 갖고 있다가 배당으로 가져가면은 근 30% 가까이 될 텐데? 법인세 20% 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15% 내잖아, 배당으로 가자면. 그 합쳐보면은 뭐 근 30% 되잖아.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한 방에 갖고 오지, 근로소득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법인세보다 조금 높을 때는 차라리 근로소득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표님, 이렇게 쌓아놨다가 또 가져가면 그렇게 두 번에 세금 내잖아요. 차라리 그러느니 근로소득으로 가져가세요. 한 방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급여 설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된다라는 것과 영업권이 발생됩니다라고 해요. 영업권은 뭐냐면요. 내가 카페를 해. 카페를 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 근데 커피를 한 잔, 두 잔씩 팔았어. 야, 그런데 커피에다가 내가 꿀을 무지하게 달게 넣었어. 그래서 꿀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네. 그것도 사람들이 줄을 막 서는 거야. 꿀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딱 그랬더니 야, 이게 진짜 꿀맛이구나. 이래가지고 꿀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쵸? 네, 대롱도 어떤 대롱? 이런 거 말고 큰 거. 네, 큰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 꿀 딱 넣고서는 네? 섞이지도 않아. 그리고 밑에다가 박어. 쭉 빨면 꿀이래, 꿀. 야, 이게 꿀맛이구나. 야, 그랬더니 막 장사진을 치는 거야. 그랬더니 대표가 이거 투자하는데 한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인테리어가 다. 그래서 누가 오더니만 한 5억 줄게 팔어 이러는 거야. 아, 그냥 이대로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인테리어비 뭐 1억 원, 그 다음에 영어권 4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5억에 팔았잖아. 나는 처음에 1억 원이었는데. 그쵸? 그럼 나머지 4억 원이 뭐예요?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됐잖아. 그걸 뭐라 그래? 양도소득세라고 그래. 양도소득세. 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세의 세율을 따라. 거의. 그래서 비싸. 한 4억 원 나왔다. 그럼 뭐, 야, 한 2억은 세금 내야겠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쵸? 뭐 1, 2억은 세금 내야겠네. 그쵸? 근데 이 영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그것도 무형이잖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영어권이라는 거는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어 있어.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내 법인에다가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개인 주체가 나고 법인은 법적으로 인인 회사니까 서로 다르다고 보고 매각을 할 때 영어권을 붙여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영어권은 산업재산권이다 보니까 내가 2억을 받았어. 나 여기서 영수증 처리할 게 하나도 없어. 2억을 받았는데. 근데 무조건 60%는 비용 처리를 무조건 해주는 거야. 그럼 1억 2천이 비용 처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8천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개인 사업자에서 올해에 매출하고 이익하고 막 다 따져봤더니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내 소득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된 거야. 그랬더니 세율이 6% 해가지고 뭐 한 내봤자 한 60만 원 낼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랬다 칠게요. 근데 영어권이 2억이야. 그러면 2억이면 어떻게 해요? 소득이 8천이잖아. 40%만 잡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9천이 소득인 거야. 이야. 그러면 2억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생겼잖아. 그쵸? 근데 이 2억을 내 법인에다 팔았잖아. 세금은 먼저 내는 거예요. 세금은 먼저 내. 자, 세금은 어느 정도 내냐면은 먼저 내는데 어느 정도 내냐면은 종합소득세 해가지고 합쳐서 그때 내셔도 되고 그 전에 먼저 내도 돼. 그걸 뭐라고 하냐 원천세라고 하는데 보통은 8.8% 내. 네, 그걸 먼저 내. 지방세 포함해서. 그럼 2억이면 얼마예요? 한 1,700 넘겠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면은 법인에서 대표님 이익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줘야 될 돈 2억을 이미 세금 냈잖아요. 2억을 그냥 주시면 돼요. 세금 없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2억을 주는 거야. 그러면 2억을 줬잖아요. 지금 이제 2억 원짜리를 하나 판 거야. 법인한테. 그럼 법인에서 뭘로 잡아요, 이거를? 자동차처럼 내 재산 이렇게 하나 잡아.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비용 처리를 5년에 걸쳐 가지고 처리를 해요. 이걸 뭐라 하냐? 감가상각이라고 그래. 영어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는데 1년에 몇 %씩? 20%씩 5년 동안 감가상각하니까 20%씩 감가상각하니까 얼마야? 4천만 원짜리 비용이 갑자기 떡 하고 나오는 거야. 법인 사업자에서. 그러면은 처음에 4천만 원이 없었을 때는 그 4천만 원을 이익을 보고서 20% 세금이라고 하면 얼마씩 냈어요? 800만 원씩 냈잖아. 5년 동안 쳐봐요. 얼마씩 냈어? 4천만 원을 냈네. 그쵸? 법인세로 냈겠죠. 근데 4천만 원 비용 처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800만 원씩 아낀 거 아니야. 20% 세율로 했을 때. 만약에 10% 세율로 했으면 어떻게 해? 400만 원씩이 아껴진 거 아니에요. 그쵸? 대표님이 내셨던 1760만 원은 법인에서 낼 세율에 비하면은 굉장히 싼 세율이고 공짜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장 지금 세금 내지만 대표님 사업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영어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에서는 감가상각하고 개인은 가져올 돈이 있는 거야. 가져올 돈이 있으면 이거 뭐 가졌을까요? 대표님이 갖고 온다? 갖고 오신 대표님이 거의 없어요. 어차피 갖고 올 거 뭘로 할까요? 자본금으로 바꿔요. 어차피 내가 갖고 올 돈이니까 내가 갖고 온다 치고 어떻게? 치고가 뭐예요? 1억 갖고 왔다가 자본금을 1억 넣고 이게 치고지. 근데 이거를 꼭 세무상으로 되지 않더라도 이거 자체를 가수금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증자할 때 쓴다는 거예요. 영업권 할 때. 네. 이런 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얼마 없대. 근데 영업권을 따져 봤더니 영업권이 발생이 되네. 그러니까 대표님 영업권 무조건 가져가시죠. 얼마 안 나오는데 한 5천만 원 나오는데 그래도 가져가세요. 5천만 원이면요 40%만 하니까 한 2천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가져가세요.
가져갔어. 5천만 원 대표님 받아오지 마시고요. 증자하시죠. 그거 증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 내 법인사업자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했는데 5천만 원 증자돼 갑자기. 나 돈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6천만 원짜리 자본금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돈이잖아. 내 받을 돈 가지고 증자할 수가 있으니까. 자본금으로 할 때 등록세 같은 건 내죠. 당연히. 네, 그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 돈이 없잖아, 원래. 자본금을 회사에다가 개인이 넣어야 되는데 넣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건 좋은 건데 이 영업권은 지금 근래 와가지고 많이 축소됐어요. 축소됐다는 게 뭐가 축소됐냐면 경비 처리도 80%까지 인정했는데 지금 60%로 줄었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연도 말에 가잖아요. 개인 사업자의 연도 말에 가가지고 만약에 영업권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1년 동안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소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에다 영업까지 얹히면 어떻게 돼? 세금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업권은 되도록이면 연초에 또는 3월, 4월 전에 대표님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더 많이 생기기 전에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영업권이 요새는 잘 안 나와요. 네. 과거에는 잘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면 대표님께서 영업권을 주더라도 대표님이 대표이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 가져가잖아요. 그건 뺍시다 이래. 그래가지고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5년치 빼세요 이러는 거야. 영업권 2억 나왔는데 1억 5천 원 빼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영업권이 좀 많이 적게 나와요. 근데 영업권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영업권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영업권은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보통 비용을 받습니다. 네. 세무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착한 세무사님. 네. 싸게,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해요? 네? 얼마 정도? 영업권? 2장 받습니다. 200이요? 네. 큰 데는 500 받습니다.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네. 영업권은 사업 업력이 얼마나 3년 이상. 네, 만 3년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3개년치를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결산도 가능해요. 네. 뭐 2년만 넘으면 가능하나요? 네, 2년 넘으면 가결산 받아가지고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담당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재무제표 3년치 보내주면은 영업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얘기해줘요. 됐죠? 자, 영업권 평가를 보시면요. 이렇게 그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이렇게. 평가서가 있고,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무형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억 3천 이렇게 잡힙니다. 네. 회사에서는 이렇게 자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이 높아지죠. 그쵸? 네. 그리고 대표는 어떻게 해요? 받아야 될 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어집니다.